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따져볼 수 있는 물증, 현재로서는 고발장입니다. 검찰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 2건 가운데 한 건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겁니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최 의원을 고발했을 때 고발장을 단독 입수해 확인해봤더니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똑같았습니다. 6일 KBS의 단독 보도가 윤석열 사주로 국힘당과 합작으로 이뤄진 청탁 고발임을 명백하게 알려줬습니다. 또 공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고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는데요. 이러고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윤석열과 국힘당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국민을 무지몽매한 백성쯤으로 여기니 니들이 그 모양 그 꼬라지인 거죠. 검찰의 고발장과 국힘당의 고발장은 최강욱 의원의 틀린 주민등록 번호만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고발장 내용조차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한 수준으로 그냥 복사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지난해 4월 8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으로 총 8장짜리였습니다.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최강욱 의원을 실제로 같은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때 고발장과 비교해보니 판박이 같이 똑같았습니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한 지 4개월 만에 실제로 야당을 통해 청부 고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피고발인의 지위 등이 피고발인의 지위와 경력으로 바뀌었지만 이어지는 항목 대부분이 같은 내용인데요. 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회자가 묻고 답했다는 내용,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고 특정에 인용한 2013년 판례, 그리고 고민정 의원을 거론한 점, 괄호 안에 넣은 일부 표현 등이 모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단어나 문구, 극히 일부만 달리한 수준인데요. 두 고발장 모두 최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57만 명이 시청했다고 했는데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조회수는 91만여 명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조회수가 늘어난 걸로 수정하지 못한 거죠. 고발장 결론 부분 역시 문구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은데요. 피고발인인 최 의원의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 앞자리가 두 고발장에 똑같았던 데 이어 고발장 내용도 판박인 점이 확인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고발 이후 최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아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고발장 초안을 잡아 야당에게 청탁하고 야당은 이를 검찰에게 다시 고발하면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준비한 대로 수사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는 악의 카르텔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국힘당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 고발장에 대해 자신이 초안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두 고발장이 같다면 송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서 그대로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김 의원은 자신이 고발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 측은 김웅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시간을 끌고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죠.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6일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고발 사주 의혹을 강력 부인한 것과 관련해 더러운 입을 다물라고 직격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주 의혹 고발장과 당시 미래통합당의 실제 고발장이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최 대표는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장이 고발시키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까지 강요하는 게 상식과 공정이냐며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어 끝장을 보자. 비겁하게 뒤에 숨는 건 이제 끝이다. 내 앞으로 나와라라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 전 청장을 향해 정치 공작을 강변하는 태도는 구석에 몰린 생쥐 같은 비명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가
대한민국 검사의 표준적 행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최 대표는 문제의 고발장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피고발자로 적시된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입니다. 최 대표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도무지 법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옹색하고 구차한 대처라고 강하게 꾸짖었는데요. 이 한심하고 비겁하기까지 한 검사들이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인터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뉴스버스가 사실이라면 내가 송 검사에게서 받아 보낸 것이겠죠. 이 말을 하나 했어요. 네. 하지만 송 검사는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뉴스버스가 사실이라면이라고 했는데 어제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제보자의 폰을 함께 봤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달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전달은 그 폰을 본 다음에 나중에 받은 거겠죠. 예, 그러면 뉴스포스가 보도한 손중성 보냄이라는 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예, 누군지 밝혀지면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이것이 당내 세력 다툼 내지는 권력 투쟁으로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제보자가 누군지가 알고 추미애 사단이라면 추미애 사단이라고 했겠죠. 이에 국힘당 김웅 의원이 6일 윤 전 청장과는 관련이 없다. 최강욱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포함된 고발장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일부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윤석열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발사주 의혹 최초 보도 하루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9시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관계자와 통화에서 윤 전 청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한 거냐는 질문에 그건 그쪽과 연결된 건 없다. 윤 전 청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뉴스버스 측의 고발장 작성 주체에 대해서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건 제가 만들었다.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니다. 법리적으로 맞는지 송 검사에게 한번 물어봤을 수 있다고도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는 법여권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고도 전했는데요. 김 의원은 당시 뉴스버스 측과 통화에서 제가 그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검언유착 관련 페이스북 글을 보고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딱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이 포함된 고발장과 관련해선 그 문건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요. 김 의원은 뉴스버스 첫 번째 통화에선 제가 먼저 최강욱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만 기억이 나서 그건 내가 쓴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다.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 끊었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을 내고 문제의 고발장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이어 송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다는 김 의원이 지난 2일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제가 초안을 잡은 걸로 안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김 의원이 고발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뭐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은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뼘끼리 짜고 진실 공방을 벌이며 시간 끌기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강도 높게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일단 대검 감찰을 지켜보자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요.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는 은폐되고 인멸되고 있을 텐데요. 지켜보고 하자.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이 엄정한 사건을 대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요.
어쩌면 이게 검찰개혁의 마지막 도화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 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